나쁜 사람, 그 과장, 나쁜 사람 많이 알고 있죠. 박 재판에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6일 만에 오늘 재판정에 등장을 했는데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예, 최은경 변호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손목 그 보호대와 신발은 그대로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가을도 오고 뭐 이래서 그런지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변경되고 있습니다만 옷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가을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보다도 훨씬 더 초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발이 좀 아프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좀 정상적인 보행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정에서 증인들한테는 뭐 무표정한 표정이고 당연히 표정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 특히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이 돼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의 증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굉장히 힘든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첩을 꺼내 노태강 진재수를 직접 이름으로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고 말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하였죠. 네. 사실 대통령께서 국과장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이례적이었고 그 당시 상황은 상당히 놀랬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쳐다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뭐 저희가 키워드로도 짚어봤듯이 나쁜 사람이라고 불렸던 진재수 전 과장이 이제 오늘 재판에 참석을 한 셈인데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편할 수 있는 또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를 직접 받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은 이후에 본인이 그 나쁜 사람으로 지목을 받은 다음에 이른바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증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련된 피해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그 진 전 과장뿐만 아니고 그때 있었던 그 노태강 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들까지 다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그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듣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재판정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수 측에서 안고 갈 수도 없고 지금 바로 버리기에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의 중지를 모을 겁니다. 다소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서문시장에서 했죠.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입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마음먹고 이 소리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이긴 해요. 질문들이 굉장히 쏟아졌는데 그 질문들의 핵심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라는 질문 그 요구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답을 하기를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출당 문제 이제 이야기를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내용 말고도 제가 귀에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 새끼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라는 말은 참모들, 그러니까 보좌관들,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이 참모들은 전부 다 석방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사실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홍준표 대표 진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진짜 잘 던지잖아요. 지금은
당에서 어쨌든 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서히 소프트 랜딩을 하겠다. 출구 전략을 하겠다. 그러니까 친박계 일색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이 당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하나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려면 이제는 서서히 탈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에서 저렇게 선언을 한다. 직접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보수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는 늘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가장 어렵던 시절에 천막 당사를 만들어서 거의 100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선 패배할 때 저 승복, 저것을 통해서 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대에 종말이 오고 왔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당에서 내보내는 것이 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 정당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근데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류석춘 혁신위원장은요?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오히려 지금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지금까지도 통제를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 과연 통제할 수 있겠느냐. 본인은 저렇게 바람은 저렇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지금 제기 안 할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당을 지금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친박계 어느 정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를 좀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가 당내외에서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못 해왔어요. 근데 이제서 나서가지고 저걸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현실성의 문제가 역시 지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결국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말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 보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세를 하면서.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죠. 그건 표를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출당을 하는 게 유리하냐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출당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수의 존재감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 속에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혁신위원장과의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혁신위원회는 만들었는데 뭘 혁신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혁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혁신 내용도 없고, 유일하게 나온 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전략공천을 하겠다. 밑으로부터 뽑는 경선제 이런 거 좀 없애겠다.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후보들을 많이 공천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가 했을 때 혁신의 내용으로 보기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것이 혁신위원회가 뭔가를 내보일 수 있는 게, 국민한테 우리 이렇게 혁신했다 할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말고 과연 혁신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씀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또 여론들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상에 지금 출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지금 그 문제는 각자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 그 문제를 가지고 의제를 삼아서 논의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는 시점 말로 친박은 아니었던 분이고요. 지금은 방금 황성우 의원은 좀 친박에 가까운 성향으로 보여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친박이 아닌 분들도 사실 출당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홍준표 대표를 직접 겨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인데요. 같은 보수층이라고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홍 대표는 태극기 부대 기세가 좀 셀 때는 박근혜 투쟁하다가 태극기 부대가 좀 약해지면 박근혜 깝니다. 박 전 대통령 가지고 노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 놀이개로 삼는 홍 대표,
이제 보수는 정치적 폐륜화로 심판해야 합니다. 예, 이종호 수장님 네. 사실 뭐 말씀처럼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태경 최고위원이 탄핵에 앞장섰던 의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 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심장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저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 곧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는 뜻으로도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더 등에 업고 만약에 그 우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바른정당은 계속 자신의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다르나 우리 당은 다르다. 그런데 거꾸로 홍준표 대표가 흡수하는 것, 친박에 반대되는 어떤 의원들도 흡수하고 비박을 다 장악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설 자리가 사실은 경계가 허물어지거든요. 바로 대구에서 만약에 전원식으로 해서 민심을 얻는다 그러면 바른정당도 사실 대구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본거지를 놓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바른정당이 갑자기 친박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바른정당은 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9월 30일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3월 31일 날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이제 1심 판결이 나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1호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당헌 당규에 의할 때에 기소가 보통 되면은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은 당권이 정지가 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출당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1심 판결의 향방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망 선고가 되는지 마는지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와 같은 결정되는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뭐 보수 진영의 보수의 아이콘은 홍준표 대표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오니까 이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영상 구성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대표는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2년 동안 같이 있었죠. 홍준표 후보에게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의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급하다고 혹은 당장 아쉽다고 동정론으로 또다시 썩은 사과를 식탁에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그걸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미녀입니다. 지금은 살이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통통하니 진짜 미녀였어요. 함부로 말 잘못 걸었다가 괜히 집적인다는 그 오해 살까 싶어서 내 2년 동안 말 한마디 못 걸었어요.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날 그렇게 비난하고 다음날 이렇게 하하호 웃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저도 좀 함의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분이 은근히 합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합작을 한다. 싸우는 듯 합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정당이 영 불편한 겁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예. 그래서 아마 TV 앞에서는 카메라 앞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아마 따로 만나서 따로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우리 둘이 잘해보자. 자, 그러니까 저 두 당이 지금 골칫거리니까 어떻게든 좀 각자 알아서 잘 좀 흡수 통합을 해서 그리고 이 양당 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우연인지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때 저 회동 이후부터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또 국민의당을 또 맹렬히 공격하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이 쫙 이어졌다는 거죠, 최근까지. 예.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뭐 추미애 대표랑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욕구가 있는 겁니까? 바른정당 흡수해서 자유한국당 보수의 대표당이 되고 국민의당 흡수해서 여당을 키우는 겁니까? 저는 뭐 그 당연한 욕구라 보고요. 당연한 정치는 욕구다. 그 양당 체제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 각 양당의 대표가 되고 싶은 건 뭐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 4당 체제, 5당 체제가 되었을 때 이 야당은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협상 과정에서 자기 소외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추미애 패싱을 이야기했지만 추미애는 지금 패싱된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님은 패싱이 좀 많이 됐죠. 셀프 패싱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계신가 하면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추미애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북역으로 나왔고요. 이제 저 대구에서 지금 여당의 대표가 추미애인데 야당의 대표는 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나간 인물이라는 걸 아까 역시 탈출당 이야기로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수를 이끌어갈 사람, 보수의 대표 선수는 내가 유일한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자기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는 추 대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진희 변호사님 그런데 추 대표와 홍 대표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보면은 그 이종 쌍둥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연수원 14기로서 연수원 동기인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 한 300분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4회죠. 그렇죠. 예, 예. 그 사법시험 24회 그리고 사법연수원 14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 것인데요. 예. 그 여러 반 중에 공교롭게도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추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사로 또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로 길을 가다가 15대 국회 때 또 국회에서 같이 당선이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낙선과 뭐 당선 이런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또 다시 지금 와서 야당 여당의 당 대표로 만났다는 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같고 그리고 또 고향도 사실상 대구인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부터 법조인으로 걸었던 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롱맨을 그 홍준표라고 하지만 추다르크라고 해서 스트롱 워먼인 셈인 것이죠. 스트롱 펄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치적 아이덴티티도 상당 부분 닮았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인의 어떤 평행 이론을 보는 것 같다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아침 저녁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 밝은 모습도 얼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 두 분도 결국은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당제에 지금 어쨌든 다당 아닙니까? 그럴 때 사실 제1야당과 제1여당이 손을 잡으면 다당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당은 언제나 사실 2당과 손을 잡거나 2당과 손을 잡으면서 캐스팅 보트를 취하려고 하는데 양당이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손을 잡는다? 그러면 3당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양쪽 다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국민의당이에요. 추미애 대표도 사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보다 국민의당을 비난할 때가 목소리가 더 높은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구조를 어떻게든 이 일당, 그러니까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은 무너뜨리고 싶다. 이 지금의 현재를. 그런 시스템이 계속 가면 아마도 이 두 대표는 계속 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손을 잡고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대구에 가서 그런 설명 주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 자기가 보수의 유일한 기수가 되고 싶어 한다. 그 의도가 좀 관철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소장님께서.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애착이라는 것은 거의 동일시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서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시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 그늘 밑에서 여전히 초라한 그 정치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